제가 이제 샵을 하면서 구매한 것까지 다 더하면 뭐 1000만 원이 뭐예요? 한 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저희는 류승범님, 뭐 지드래곤님. 안녕하세요. 저는 5년째 신발 빈티지샵 빈티지 제트를 운영하고 있는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저희 빈티지샵은 지금 성수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저희는 뭐 빈티지 신발 쪽에서는 저희가 뭐 원탑이 아닐까라는 좀 망언을 해도 될 정도로 일단 수량도 많고 뭐 저희 뭐 인스타그램 팔로워나 손님들 좋아해 주시는 단골 손님들도 많고 엄청 많은 물건 수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신발 쪽에서는 어느 정도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샵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좀 의류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고 나서부터 빈티지를 좋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제가 한 20대 중반이니까 횟수로는 한 6년,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는 94년생이고 31살입니다, 지금. 빈티지는 연식이 있는데 가치가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가치가 점점 상승하는 것을 저희는 말하는데요. 또 약간 구제와는 비슷하지만 다른 차이점이 있어서 같이 설명을 드리면 구제는 영어로 세컨핸드라고 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중고로 판매되는 모든 의류들을 통칭해서 말하는 언어예요. 하지만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구제라고 칭해졌던 제품들이 가치를 얻어서 빈티지가 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경계가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또 빈티지 샵에서도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빈티지와 세컨핸드 제품들을 같이 큐레이팅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빈티지와 구제의 경계는 좀 모호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은 뭐 중고 의류, 빈티지 의류를 통합해서 빈티지라고 한번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실패하지 않고 구매할 수 있는 품목들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도 빈티지를 입문할 때 사실 좀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유니크한 제품을 찾기 위해 입문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빈티지에 많이 입문을 하실 텐데, 저도 그런 시선에서 좀 추천을 드리면 뭐 일단은 입을수록 멋이 있고 좀 맛이 나는 그런 제품들이 빈티지엔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데님, 특히 그 중에서도 리바이스 같은 느낌은, 리바이스 청바지 같은 거는 현행으로 나오는 모델보다 빈티지가 더 탄탄하고 머신감이 매력적인 느낌이 나요. 그래서 오히려 현행보다는 빈티지를 더 추천을 드리거든요. 근데 뭐 연식이 오래되고 가치가 있는 제품들은 리바이스 청바지도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빡센 구하기 어려운 제품들은 말고 뭐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정도까지 나오는 그런 리바이스 빈티지 제품을 사서 입으신다면 뭐 10년, 20년 평생도 입으실 수 있는 제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죽 자켓은 또 입으면 입을수록 에이징이 되기 때문에 뭐 색깔이 예를 들어 조금 색이 바랜 느낌도 들고, 처음에 샀을 때는 가죽이 빳빳한데 좀 많이 입으면 입을수록 주름감도 생기고 소재 자체가, 질감 자체가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입었을 때 좀 멋스럽고 너무 막 어디 나가려고 멋낸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좀 자연스러운데 은은한 멋이 있는 그런 느낌이 나는 품목이 가죽 자켓이거든요. 그리고 또 빈티지 가죽 자켓의 경우는 현행으로 나오지 않는 뭐 패치워크나 자수 뭐 이런 다양한 디테일들이 들어간 제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또 그 와중에 본인의 개성을 뽐낼 수가 너무 좋은 아이템이 가죽 자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좀 트렌드를 찍어 먹어볼 수 있는 그런 빈티지 제품을 제가 추천을 드리거든요. 요즘은 사실 트렌드가 워낙 다양하고 빨리 지나가는 메가 트렌드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트렌드를 다 쫓아서 제품을 소비하려면 가랑이가 찢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면서 디자인도 다양한 빈티지 제품으로 그런 스타일의 맛을 보고 이런 스타일이 나와 어울리는지 내 취향에 맞는지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좀 깊게 파보시는 것도 빈티지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어 최근까지 강세였던 Y2K 패션의 대표적인 아이템들인 카고 팬츠나 아디다스 저지, 잔스포츠 혹은 키플링 백팩 같은 제품들은 빈티지에서 구하면 정말 맛이 있는 제품들이에요. 특히 빈티지 카고 팬츠는 뭐 현행 제품에서는 나오지 않는 포켓, 지퍼 뭐 이런 디테일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유니크한 제품들이 많고, 또 자연스럽게 사용하면서 물이 빠지기 때문에 워싱감이나, 또 카고 팬츠는 보통 넉넉하게 입으시기 때문에 바닥을 끌고 다니면서 생긴 밑단의 디스트로이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빈티지한 무드를 좀 상승시켜주는 그런 대표적인 제품이고요. 뭐 아디다스 저지 같은 경우에도 현행에는 나오지 않는 뭐 컬러 조합이나 디테일들이 빈티지에는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빈티지 아디다스 저지가 현행보다 더 금액이 비싼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뭐 잔스포츠 백팩이나 키플링 백팩 같은 경우는 새 상품을 구매하려면 뭐 못해도 최소 10만 원은 줘야 될 거예요. 근데 빈티지로 구매하신다면 뭐 3만 원이면 야무진 제품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 유행 중인 긱시크 룩을 예로 한번 들어보면 긱시크 룩의 필수품은 너드한 느낌이 나는 안경이거든요. 근데 그런 좀 너드하고 유니크한 느낌의 안경은 브랜드에서 잘 출시하지도 않고 출시하면 엄청 금액대가 높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미우미우에서 출시한 동그란 느낌의 호피 안경이 있는데 그거는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58만 원, 60만 원 정도 하는데도 바로 품절이 될 정도로 인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패턴이나 디자인이 센 안경들이나 제품들은 유행할 때는 너무 예뻐 보이는데 유행이 끝나고 나면 처치 곤란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빈티지 안경테의 경우에는 디자인이나 쉐입이 정말 다양하고 가격대도 부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개 구매해서 써보시면서 내 얼굴 형태에 맞는 안경이 어떤 건지 그런 걸 찾아가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빈티지라는 제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치가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단편적인 예를 들면 요즘 카라트 워크 자켓 같은 게 빈티지인데 해지고 더러운데 50만 원, 60만 원, 100만 원 이렇게도 판매가 되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개체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디다스 저지나 키플링 장스포츠 백팩 같은 거는 현재에도 언제든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대가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아요. 사실 연식이 높아지면 예를 들면 컨버스 같은 거를 제가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90년대, 80년대, 60년대, 50년대 이런 컨버스가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60년대 컨버스 같은 경우는 상태가 좋은 게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찾는 콜렉터들은 찾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상태가 좀 나빠도 금액이 엄청 높고 저희가 데드스탁이라고 하는 박스도 있고 거의 사용 안 한 상태의 제품들은 그냥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그만큼 좀 수요와 공급 이런 거에 의해 좀 좌우되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고수들은 입문자들보다는 이미 다 빈티지에 있는 걸 해봤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저렴한 것도 사보고 특이한 것도 사보고 브랜드 있는 것도 사보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가치 있고 근본 있는 그런 브랜드 제품들을 찾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근본 있고 가치가 있는 제품들은 쉽사리 질리지도 않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개체 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가치가 높아져요. 희소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높아지고 그만큼 소장 가치도 높아지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빈티지 샵에서 구하기 어려운 제품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게 그 샵의 실력이 되는 느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고수들은 그런 식으로 구하기 어려운 옛날 근본 제품들을 좀 많이 구합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 찾기도 어렵고 좋은 컨디션의 상품을 구하는 건 거의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라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닥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근본 있는 제품은 아까 말씀드린 리바이스 청바지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빈티지 카라트, 챔피언, 러셀, 컨버스, 반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는 제품들인데 역사가 오래된 제품들이 근본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곳들도 다 이미 너무 유명한 곳들이어서 사실 나만 알고 있는 그런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성수동에도 매장이 있고 가로수길에도 매장이 있는 발발 빈티지라는 샵이 있는데 굉장히 바잉을 잘하고 물건이 꽤나 좋습니다. 기본적인 폴로 라인부터 딥한 아메리칸 빈티지들까지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샵이라서 저도 많이 구경도 하고 사장님한테 조언도 구하고 약간 이런 좀 굉장히 빈티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온라인으로 빈티지를 많이 쇼핑을 하시다 보니까 사이즈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사이즈는 일단 본인 몸에 제일 잘 맞는 옷을 옷장에서 하나 꺼내서 그 옷을 실측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사이즈를 보통 빈티지샵 사장님들이 실측 사이즈를 올려놓으니까 그거랑 최대한 유사한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사이즈 실패를 조금 줄이는 팁이고 그리고 특히 빈티지는 코트나 자켓 같은 경우에는 어깨 패드가 들어간 제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디자인은 예쁜데 막상 입었을 때는 어깨 깡패가 돼가지고 너무 촌스러운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팁은 나그랑으로 디자인이 된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나그랑은 뭐냐면 어깨 구분선이 없는 형태로 소매부터 넥라인까지 쭉 이어져 있는 형태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었을 때 어깨에 좀 착 붙는 그런 핏이 나오기 때문에 좀 현대적인 핏이 나오기 때문에 자켓이나 코트를 구매하실 때는 나그랑 형태로 디자인된 제품을 찾으시는 것이 좀 팁이라면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제가 빈티지 입문했을 때는 막 싼 거를 환장해서 좀 찾아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을 때는 너무 거기 매장에서 입어봤을 땐 너무 예뻤는데 이제 집으로 갖고
입고 오니까 빨래를 하려고 하니까 막 냄새가 온 집안에 막 그 구제 냄새가 퍼져가지고 어머니가 다 갖다 버리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경우도 있고, 자켓들, 코트 같은 게 비싸니까 빈티지로 여러 벌을 구매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 뽕이 너무 심하게 들어가 있는 걸 사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재봉선을 뜯어서 어깨뽕을 뜯어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게 안 되는 게 뽕이 빠져나가도 이 흔적이 남아서 옷이 약간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런 옷들을, 어깨 패드가 많이 들어가 있는 옷들 다 버린 경우도 있고, 좀 그런 식으로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싼 거를 찾았을 때 많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뭐 버린 돈은 사실 크지 않은 것 같아요. 한 뭐 50만 원 안쪽?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그리고 이게 실패해서만 버린 게 아니라 그때는 막 나는 막 빈티지 특이한 거 좋아하고 유니크한 거 좋아, 이래서 너무 특이한 걸 샀다가 버리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경우잖아요. 그렇게 합치면 한 5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그런 실패를 가졌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그때는 처음에 옷을 막 좋아할 때는 특이한 옷을 사서 입다가 제가 만약에 너무 특이해서 질리면 그냥 뭐 중고로 판매하고 막 이랬었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100% 순수 100% 버린 거는 크게 많지 않아서 한 그 정도 금액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게 또 이제 요즘 중고 시장이 활성화되는 이유이기도 하니까요. 뭐 신었다가 사이즈가 안 맞거나 좀 질렸거나 이러면 저렴하게 올리면은 뭐 누구든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실패를 줄이는 방법이죠. 제가 그냥 막 좋아하는 것들, 제가 입으려고 아니면 제가 신으려고 산 거는 뭐 최소한 1000만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어 옷 같은 것도 뭐 비싼 제품들은 빈티지여도 뭐 몇십만 원 뭐 이렇게 하니까 그걸 다 합치면 그 정도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샵을 하면서 구매한 것까지 다 더하면 뭐 1000만 원이 뭐예요? 한 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 연 매출이요? 연 매출로 하면 외제차 정도는 나오죠, 당연히. 그래야 저도 먹고 사니까. 아, 외제차 뭐 한 대 정도는 나오는 매출은 되죠. 아, 뭐 벤츠, BMW, 아우디 정도는 살 수 있는 매출은 나옵니다. 뭐 그게 수익은 아니지만 매출은 한 그 정도 나와야 저희도 뭐 입에 풀칠하고 사니까요. 저희는 류승범님, 뭐 지드래곤님이 오신 적은 없고 그래서 저희가 늘 기다리고 있어요. 오실 때까지 최대한 오실 수 있게 열심히 한번 운영을 해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빈티지의 매력은 저는 유니크한 제품, 합리적인 가격, 좀 이렇게 사실 생각을 해요. 제가 빈티지에 입문했던 이유도 좀 독특하고 특이한 옷을 입고 싶은데 그걸 브랜드에서 돈 주고 살 능력은 좀 떨어지고, 내가 좀 발품을 팔아서 좀 저렴하게 유니크한 옷들을 입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어서 입문을 한 거라서, 실제로 저 처음에 입문했을 때는 막 엄청 큰 매장에 가서 행거들 다 뒤져보기도 하고, 실제로 뭐 동묘나 뭐 이런 데 가서 옷산에서 옷을 뒤져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씩 제품들을 찾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올해 빈티지를 했지만 그때 초창기에 막 땀 흘리면서 물건을 구했을 때 그 좋은 감정이 아직도 있어서, 그런 좀 나만의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점이 빈티지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요즘은 빈티지를 많은 분들이 소비하면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는데, 아직도 뭐 유튜브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 빈티지 뭐 누가 입었는지도 모르고 죽은 사람이 입었을 수도 있고 피 묻어 있는 것도 있고 입으면 귀신 딸려온다, 뭐 입지 마라, 이런 식으로 아직도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도 그렇고 많은 빈티지샵 사장님들이 그런 편견을 깨기 위해서 세탁이나 제품 케어 이런 거에 정말 신경을 요즘은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막 거리감 갖고 부담 갖지 말고 좀 편하게 한 번씩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신발이라면 저희 빈티지 제트에서 구매를 해주시면 좋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